12월 19일 토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매우 춥습니다. 저도 오늘 오후에 이 국회 개획을 요구하는 경우의 주최 모임에 가서 또 연설을 해야 됩니다. 저도 휴일엔 좀 쉬고 싶지만은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할 일은 또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주말이라도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정의화 국회의장 뉴스 좀 하겠습니다. 사람은 항상 화장실에 갈 때와 나올 때 말이 같아야 되고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더더욱이 말이 숨이 일관, 즉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최근에 그 상권 분립을 언급하면서 의심 있는 이 얘기는 피해야 된다 하면서 청와대를 질타했습니다. 자, 그저께요, 국회에서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가 직권 상정을 압박한다라는 데 대해서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에서 의심살 이야기는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가 제자리에서 자기 할 일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즉 청와대가 지 할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국회의장한테 이런 거를 갖다가 직권 산정해라고 간섭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혀 압박을 못 느낀다, 다 나라를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다. 자기만 엄청 애국자 되었습니다. 자, 청와대는 이날 정의화 의장 발언을 듣고 국회의장은 국회 정상화에 책임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정의화 의장은 또 반격을 했습니다. 그런 정도는 의장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에 왜 그런 말을 하냐. 자,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장이 저렇게 먹이면 해임 결의안 내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뭐 그냥 돌아다니겠죠. 해임 결의안이 통과되면 제가 안 하면 된다 하고는 또 농담이다, 해임이 쉽겠느냐. 의장직 사퇴에 대해서도 기자가 물어보니까 그건 농담으로 받아들인다 하면서 기존 입장에 국회법이 바뀌지 않는 한 입장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날 여당 지도부가 자신을 찾아왔을 때 자리를 빡차고 나간 것과 관련해서는 원만히 합의해서 가는 게 최선의 방법 아니겠느냐, 왜 쓸데없이 찾아오고 그러냐, 시간 아끼랬다,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요, 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근데 이분이요, 국회법 개정 때 한 행동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이요, 당시에 국회가 행정부에 이 여러가지 행정명령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한다 라는 내용이 초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여야당이 합의를 해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 법안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게 98조 2조 3항입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이건 받아들일 수 없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정의화 의장이 들고 앉아가지고 시간을 엄청 오래 끌었습니다. 한 2주 이상 끌었을 걸로 기억하는데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구한다를 요청한다로만 바꾸는 꼼수를 썼습니다. 그래갖고 뭐 야당도 받아들일 것처럼 어떻게 저떻게 하다가 그냥 그대로 갔죠. 그러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을 행사했고 새누리당은 놀래가지고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의결을 하지 않고 물러났고, 의장은 재의결을 해야 된다, 하겠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청와대가 대통령이 직권 상정이라도 해서 빨리 법안을 좀 통과시켜서 그래가지고 국민의 경제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대통령은 요즘 뭐 잠을 못 잔다고도 토로했습니다.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지나친 간섭이다 하면서 아주 그냥 불편한 이야기를 언론에다 대고 의장이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상대로요. 근데 자기는 청와대와 행정부에 고유한 행정입법, 즉 명령을, 규칙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법이 위임한 바에 의해서 운영해온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요구한
하면 적각 수정한다라는 그런 어떤 부분을 통과되는 법을 동조하는 입장에 있었고, 사실상 동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정의화 의장도 물러가라고 1인 피켓 시위했습니다. 그리고는 기껏해야 요구를 요청으로 한자 바꿔서 행정부에 넘기겠다고 그렇게 시간을 끌었고, 마지막에는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저에게를 갖다가 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한 걸로 기억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상권 분립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그때도요, 국회가 여야 합의해서 통과시킨 그 법안은 상권 분립을 명백히 위협하는 잘못된 부분이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국회의장으로서 입장을 개진했어야지요. 그때는 자기가 싫어하는 박근혜 행정부가 그냥 당해봐라, 의회 권력에 의한 입법 구태타로 그냥 자기가 뒤에서 박수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직권상정 좀 해달라니까 상권 분립을 이야기합니까? 정의화 의장이요, 그때도 이거는 아니다, 이런 법안은 통과시켜서는 아니다 그러고, 예? 나는 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자동 폐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저는 정의화 의장이 그래도 저 사람은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시종일관 똑같은 원칙을 견지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존경이라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상권 분립은 필요할 때는 무시되는 거고요, 자기를 갖다가 좀 세울 때는 상권 분립 운운합니다. 상권 분립이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왔다리 갔다리 합니까? 정의화 의장 대답해 보세요. 정치에서요, 의리는 바람 앞에 갈 때보다도 더 무상한 겁니다. 정치에서 의리를 찾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연못구어, 산에 올라가 가지고 고기를 구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자, 작년에요, 전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국회의장 선거에서도 정의화 씨가 황우여 씨를 이기고, 서울시장에서 정몽준 씨가 김황식 전 총리를 이기고, 그리고 새누리당 대표에서 김무성 의원이 서청원 의원을 이기니까 이제 친박은 끝났다 해서 모두가 나는 친박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김무성 대표 앞이나 친이라고 비주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급축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정말 깜도 안 되는 인간들이 친박이라고 공천받아가지고 그래가 대통령 유세에 힘입어서 배지 달고 설치더만은 어느 순간에 친박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이제는 전부 다 나는 박근혜를 모른다고 외고 다녔습니다. 그 결과가 벌어진 것이 지난 5월 19일 날 심야의 쿠데타 아닙니까? 국회법 개정안으로 대통령과 행정부에 이 행정입법을 제안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 새누리당 의원이 100여 명 가까이 참석했던 거 아닙니까? 고작 31명가만 반대하고 기권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사퇴하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고, 또 대다수가 그래 이야기를 했고 바른에서도 대다수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던 사람들이요, 요즘 뭐 대통령이 좀 세게 나가가지고 심판해달라 그러고 옥석을 가리라 그러고 진실한 사람을 찾는다고, 이 놀고 먹는 사람들 국민이 심판해라, 배신의 정치를 이야기해서 군기가 좀 잡히니까 정말 웃기는 소리를 한답니다. 너도 나도 친박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정치란 이런 거구나 하는 기사 제목이 났습니다. 자, 창조경제, 대통령, 박근혜, 이런 키워드를 자신의 대표 경력으로 낸 DK 지역 후보가 27개 지역구 중에 14개에 해당됩니다.
이 지역 예비 후보자 대부분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인연을 부각시키는 현수막을 끌고 박 대통령을 언급하고 있답니다. 구미에 출마하는 한 예비 후보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를 좋아하는 모임 공동대표 이런 이력도 썼답니다. 현 정권에서 고위직을 지낸 또 다른 후보는 출마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정부 부처에서 오래 일해온 내가 박 대통령의 남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런 게 시골에서는 통한답니다. 강남 3구에, 그러니까 서울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 여기도 박근혜 마케팅이 야단이래요. 서초 을에 출마 준비 중인 이동관 전 홍보수석, 대표적인 MB맨이죠. 해고록에서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참 좀 웃음이 납니다. 몇몇 후보자는 시간 순으로 기재하는 경력란에 맨날 게 제일 위에고 제일 밑에가 지금 그걸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박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을 제일 위에 적고 시간도 무시, 그리고 당시에 쓰던 명함을 부리면서 친분을 가시하고 있다고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친박계 의원은 김무성 대표하고 친하다고 그렇게 떠들던 사람이 갑자기 선거 때가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팔고 다닌답니다. 선거 캠프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직책을 명함에 넣고 다니는 걸 보고 정치가 이런 거다 이렇게 느낀다는데요. 자,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인기가 새누리당 요즘 안철수 탈당 이후에 지지도가 폭락했다는데 새누리당보다 훨씬 높죠. 자,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저도 기억을 합니다. 종편에 나가 평론하면서 그렇게 뺀질뺀질하게 박 대통령을 갖다가 까고 사안별로 반대하고, 더 나아가서 새누리당의 현 실세를 팔고 다니던 사람이 옛날에 보면 자기 사무실에 박 대통령 플래카드를 엄청나게 걸어놨던 일을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도 그러겠죠. 저는 진실한 사람은요, 유리할 때나 불리할 때나 입장을 바꾸지 않고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지금 친박이라고 팔고 다니는 사람 중에 진실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유권자들이 판단하길 바라고요. 대통령도 그렇게 판단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